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지연입니다. 네, 방학한 지 이제 한 2주, 그쵸?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비록 이번 학기 중에 반영은, 예, 어려웠지만, 이제 다음 학기 준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는, 네,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만요. 네. 화면을 공유할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그쵸, 델타 바이러스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2학기에 사실 인하대만 해도 대면으로 다시 이제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좀 불확실해지고 있어서 어쩌면 저희가 희망하진 않지만 2학기에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가능하면 수업의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학습자 입장으로 이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오늘의 주제가 평가와 피드백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소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되게 온라인 수업할 때 가장 처음에 뻘쭘한 순간이 있죠. 줌 켜놓고 다들 조금 이렇게 안정되기 전에 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툴이라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어요. 아까 그 김지현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URL 올려주셨는데 늦게 접속하신 분들 계셔서 한 번만 다시 링크 해주시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그 매직 렌즈 있죠? 그거 이제 키시고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휴대폰으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고요. PC에서 옆에 창 띄워놓으실 때는 아까 채팅창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는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줌의 채팅창에 질문 주셔도 좋지만 제가 오늘 내내 여기 그 슬라이드 가지고 조금 툴들을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코멘트 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신 동안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 다시 하면서 조금 사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웹사이트 보여드린 거였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큰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평가와 피드백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꼭 뭐 이 툴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멘티미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답답하다, 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님들의 느낌, 뭔가 이렇게 간유리가 쳐 있는 것처럼 학생들 줌으로 얼굴 보시지만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고요. 웹사이트 슬라이도.com 가셔서 여기 코드를 210708인데요. 제가 생성하는 방식은 날짜예요. 21년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할 때도 그날 수업 날짜로 하면 쉽게 루틴이 되면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질문이었는데요. 한 가지 시작하는 팁으로 학생들한테 아주 간단한 어려운 수업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한두 마디의 느낌이라든지 뭐 오늘 점심 메뉴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주제가 있다 보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나의 온라인 수업 그냥 생각나는 네, 키워드로 부탁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 빨간색 칸에 그냥 키워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 말고 지금 그 특강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사례 관련해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옆에 Q&A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Q&A라고 있죠. 거기 누르시고 오늘 특강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이따 조금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줌에 그 답변, 그 채팅을 주시면 창이 밀리면 안 보이거나 이렇게 일일이 보기가 나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하려고 채팅창은 화면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자,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키워드가 그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 피드백인데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네, 학생 한번 입장에서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참석하신 분이 네, 한 51분 카운트가 이제 보이는데 채팅창에 그 참가자 줌에서요. 제가 수업 때 원칙이에요. 50%는 넘자. 그래서 이런 큐 했을 때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6이라고 카운트가 보이시죠?
제일 어려운 것이 평가와 피드백할 때 기다림이에요.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질문하시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0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카운터에 26분 될 때까지 한번 20분만 더 답변을 한번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네, 물 없이 고구마 5개 먹기 답답함 그쵸? 이제 벌써 다음 학기면은 4학기자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미숙했지만 이 불편함도 낯설음도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감이 있다. 그렇죠? 안타까움, 답답함, 보이지 않는 벽.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놨을 때 제가 슬라이드에 좀 편한 점은 옆에 계속해서 QR코드가 퀴즈 하는 동간에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그 매직 렌즈나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 QR코드 네, 찍을 수 있는 렌즈 띄워놓으시고 접속하시면 바로 되는데 카운터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재밌는 사례도 있고 조금 보여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한번 교수님들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더운 여름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피드백을 주려면 먼저 그쵸 뭔가 질문이나 학생들한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근데 이제 오디오로 뭐 질문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네. 네, 이제 한 분 답변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힘들다, 답답하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점은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답변 주실 때마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뒷부분은 이제 벌 서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첫 번째 교수님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감만 조금 기다려보고 네. 10분이신데 조금 박하시네요. 오늘 참여가. 그래서 네. 50분 중에서 네. 카운터 26 될 때까지만 한번 기다리시면서 다른 분들이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많이 다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긴 동굴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갑자기 한 가지 말이 떠오르는데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죠. 껌껌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다려서 그렇죠? 밝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될 수 있게끔 근데 그 터널이 될 때 소통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요즘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교수님들도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식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장이 같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나 말고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걸로 기다리시는데 이 카운터가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50분 중에 14분 교수님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의 교수님들이 한번 참여 주실 때까지 네. 약간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 혼자 농담하고 나 혼자 웃고 제가 지금 퀴즈 툴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느낌이 우리가 다 익숙한데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 참여라는 것이 눈앞 학생들이 있지 않고 교수자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의 강제성인데 근데 이제 약간의 유머라든지 네, 조금 새로운 방식의 힘을 얻어서 네, 조금 먼데요. 네, 15분입니다. 조금만 더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네. 색다름. 약간 그 뉘앙스들을 좀 봐주시면, 네. 뭔가 불편하고 낯설고 답답함이 좀, 그쵸? 주도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 넘어갑니다. 저 26까지는 기다릴게요. 이것도 하나 오늘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피드백과 평가인데요.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초반에 학생들한테 약간은 교수님들의 기준이랄지 그 루틴을 좀 정해주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번의 특강이고 저랑 또 뵐 일은 없는 교수님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만 네, 좀 도움을 주시면 그리고 수업 때도 제가 슬라이드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답변을 주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네. 정 안 되면 김지영 선생님께도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자, 혹시 지금 사용법이나 링크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툴들의 최근의 장점인데요. 그 액세스 포인트가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링크 공유하실 수 있고,
또 QR코드로 학생들한테 공유하실 수 있고요. 저 같으면은 단톡방이 있거든요. 수업 때마다 사용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링크로 공유해 줄 수 있고요. 네. 어렵다. 네. 아, 죄송하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초반에 벌을 쓰시는 기분일 텐데, 네. 아, 원래는 안 하는데 그냥 제가 깎아드린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20분까지만 그럼 3분만 더 기다렸다 갈까요? 조금 오늘 카운터가 안 올라가긴 하네요. 네. 자, 계속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느낌 학생들도 나오고 있죠. 네. 네, 그 굉장히 직설적 표현이지만, 네. 환장하네라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도 계시고요. 네. 상상해보지 않았던 수업인데, 네. 이제 한 분만, 자, 20분까지만, 네. 동기와 기회의 부재. 네. 학생들도 그쵸. 그리고 아마 비디오 켜놓고 학생들도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교수님도 혹시 계신가요? 계신 거 맞나요? 50분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지금. 네. 자, exciting. 네. 오늘 조금 힘든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을 일단 해봤고요.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오늘 여기 보니까 점심시간 직후라 그런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원래 이게 몇 가지 그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학생들하고 질문할 때도 질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좀 어려움에 대한 이미지 하면서 답답함이 지금 이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 없이 만나면 학생들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요? 이것도 아마 교수님들 학교들마다 보면 네, 많이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있으신데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네, 마스크 없이 만나게 되면 내가 수업에서 하고 싶은 거. 네,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싶다. 네, 수다 떨기. 그리고 학생들하고 커피 한 잔, 뭐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교수님들이랑 같이 고민할 부분이 네, 이렇게 웃고 눈 맞추고 눈 맞춤하면서 학생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최대한 거리를 좁혀서 가는 것이 핵심이라서 약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특강인데 귀찮게 자꾸 뭘 물어보나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조금 교수님들한테 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학교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달라요. 제가 1학기 때 조금 여러 대학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 체대도 있었고요. 조금 학교들마다 특색 있는 학교도 있고 수도권인가 비수도권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일단 수업 방식에서 네, 실시간 쌍방향, 블렌디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옆에 카운터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50분 교수님이 계시고 지금 3분이라서 하나씩 나왔는데 네, 제가 계명대에 계신 아는 교수님은 거의 대면 수업 하셨다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마 대구 한의대도 대구는 수도권 아니라서 조금 대면 수업을 지난 학기 진행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면대면 수업이 그래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고구마가 그냥 고구마였던가요? 답답함. 아마 면대면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수업 비교가 되니까 더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대략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대면 수업이 조금 네, 그동안의 학교들보다는 좀 많다. 혹시 다음 학기 수업 방식 나오셨나요? 아직은 변수가 있으신 거죠? 지금 계속 또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수업 계속 열어놓고 계신 걸로 알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나 사실 사용하는 툴들이 사실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좀 그쪽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가인데요. 네. 아마도 아까 면대면이 많았던 걸로 봐서 그 오프라인 실시간 수업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특징이나 방침이 있어서 조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가능하면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조금 네,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분 답변 주셔서 하나씩 다 나왔고요. 네. 복수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제 그쵸 평가 방식이 최근에 다양해지고 있죠. 아마 한의대라서 실험 실습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네 8%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아까처럼 지금 오프라인 실시간 시험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아마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요거 이제 그 강의 내용하고 약간 연관을 지우고 있는 중인데요.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연담 진행하면서 많이 나왔던 거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가 어떤 점에서 특히 어려운가. 그래서 그 나왔던 교수님들의 그 말을 따온 거예요. 같은 수업이고 같은 교수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수업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진도를 나가기 힘들다든지 혹은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대체 과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된다. 또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 낯설다. 학생들의 민원이 많아진다. 네. 그리고 출석 과제라는 점에서 이제 교수자도 확실히 일이 많아진다. 네. 여전히 시험과 과제의 공정성, 네. 온라인으로 한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험과 과제의 공정성은 그쵸? 어느 수업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민원도 많은 부분이죠. 네. 자, 역시 지금 한 16분 정도 답변 주셨는데 공정성 부분에 가장 이거는 다른 대학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복잡성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실시간 시험 아마 특별히 그쪽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리 기회를 드리는데요. 혹시 그 오늘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특강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앞서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뒷부분에서 이 부분 네,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이제 시험의 공정성 얘기하셨었는데, 네. 만약에 다른 특별한 커멘트가 없으시다면 그냥 제가 준비한 내용을 네,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조금 타이핑 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휴대폰에서나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Q&A라고 있는 탭 누르시면 언제든지 네,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만도 한데 여전히 답답한 온라인 수업. 네, 평가와 피드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이고.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잠깐 이제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하는 네,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 수업에, 대면 수업의 비율이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한의대라는 특성상, 그쵸? 뭔가 실습이라든지, 아마 잘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술기, 뭐 침이라든지, 그쵸? 뭐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어떤 수업들이 있다면, 특히 대면 수업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좀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가장 수면에 떠오르고 뭔가 낯설어졌기 때문에 이제 LMS라든지 온라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점을 저희 고려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좋은 수업에서의 공정한 평가 이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완전 다르게 한다라기보다는 기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이건 간에 좋은 수업에서 갖춰야 하는 그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평가와 과제를 교수님의 수업에서 각각의 과목이나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기존에 해오셨고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온라인에서 이제 같은 수준과 같은 기준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플랫폼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그 내용을 갖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수업에서의 좋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유지하면서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네.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그 슬라이드에 옆에 띄워놓긴 했는데, 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하나, 아마 한의학에서도 최근에 뇌과학 같은 거 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인간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신 활동에 대해서도 뭐 다양하게 지금 과학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MIT의 한 연구였대요. 교육학 연구가 아닌데 학습과 관련해서 되게 좀 신기한 네, 그런 결과가 있는 연구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MIT 한 랩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이런 그 뭐죠? 헤드셋처럼 머리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 사람의 뇌파를 이제 변화를 관찰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라고 해서 사람이 각성했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를 대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착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이제 잠을 자고 깨고 이런 수준의 각성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어도 집중하고 학생들이 이제 뭔가 어떤 지적인 활동, 호기심, 참여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그래프를 봤더니 아래 제가 보기를 갖고 왔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 중에 간단하게 소통할 때 답을 먼저 주지 마시고요. 항상 빈칸을 좀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은 저기 뭐가 들어갈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래도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오늘 한번 해보는데요. 자, 관찰된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피험자가 네모에 응시하거나 네모를 실시하는 동안 또 무엇과 무엇을 할 때 교감신경계가 언제 활성화될까요? 밑에 보기가 있죠. 공부, 수면, 실험, TV, 숙제, 휴식, 시험. 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 제가 그 잠깐만요. 네.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네, 아까 질문 주신 분 요거 제가 이따 반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슬라이드 들어갈 말을 이렇게 채팅창에 적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계실 때 여기다 제가 여쭸어요. 그래서 그 화면 제가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는 계속 떠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여기다 답변 주시면 되고 저는 다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지금 화면 공유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공부, 수면, 실험, TV, 숙제, 휴식, 시험 중에서 과연 우리의 그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학습에 관련된 활동인 거죠. 일단 학습을 하려면 학생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네, 답변을 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자, 보시면 네.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죠. 시험, 또 이제 실험, 직접 내가 움직이거나 공부, 숙제. 그래서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긴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로 추측이 가능하시겠지만 TV, 휴식, 수면. 이때는 긴장도가 네, 낮아집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그 그래프예요. 아마 의대에 계신 그 교수님들이시라서 아마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그 뇌파 측정 장치를 착용한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 1부터 이제 7일까지 계속 비슷하게 패턴이 나오고요. 대학생의 일과라는 게 비슷하죠. 아까 MIT 공대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활동 1부터 4까지 제가 보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짐작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퀴즈예요. 어, 여기 보면은 색깔은 이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세 가지가 있는데 보기는 네 가지를 드렸죠. 인지 부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약간은 그쵸? 이상하다. 도대체 뭘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찍지 못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도 퀴즈를 많이 내요. 문제 3개, 뭐 보기 3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그쵸? 패턴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제가 이제 비디오를 교수님들이 좀 많이 끄고 계셔서 어떤 때는 좀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서
지금 교수님도 여러분이 계신데 학생들이 이 중에서 내 수업 시간에 어떤 뇌파 상태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희망사항 있으실까요? 아마 슬라이드가 조금 낯서신 것 같은데 채팅창에 주셔도 되고요. 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내 수업에 참여할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없으신가요?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의 뇌파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파란색. 네, 김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약공학과라고 하셨는데요. 네, 학생들이 아까 조금 그쵸? 일단은 많은 두뇌 활동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활동 1은 수면, 활동 2는 공부나 숙제, 활동 3은 수업, 활동 4는 시험. 지금 희망사항으로 파란색이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교수님들께서 이 중에서 내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상태의 학생이 가장 많을 것 같다. 어떠세요? 한번 채팅창에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슬라이드가 있기는 한데 오늘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요. 파란색이 무엇일 것 같다. 그리고 초록색은 무슨 활동일 것 같다. 빨간색은 무엇일 것 같다. 이 중에서 아까 보기에 수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면도 있었고요. 네. 한번 여기 답변을 한번 주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들께 파란색이 시험일 것 같고요. 초록색이 수업일 것 같고 빨간색이 수면일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공유가 약간 버벅거려서 다시 나갔다 올게요. 네, 파란색이 시험이고 초록색이 수업이고 그리고 아마 교수님 생각이 그러면 그쵸? 좀 졸린 수업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수업도 있고 자, 근데 어,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에요. 학생의 일과 중에서 수업 시간에 뇌파가 빨간색이다. 언뜻 보셔도 왜 수면이 이렇게 학생들이 수면의 질이 안 좋은가? 이건 아마 최근에 집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 교수님들 아마 혹은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많이 아실 텐데요. 아이들 밤에 휴대폰 보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잔잔한가? 사실 저희가 지금 오디오를 다 끄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약간 저 말고는 적막감이 흐르는데요. 어떨까요?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들의 뇌파도 이렇게 조용하다. 보통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학생들 오디오는 꺼놓도록 하시죠. 근데 이렇게 머릿속까지 조용하게 수업을 듣는다. 약간 저희가 좀, 그쵸? 이건 좀 굉장히 섬찟한,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는데 일반화는 아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아까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학습한 내용, 학습한 수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무엇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그렇다면 저희는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가 문제인가요? 수업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화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라인의 수업이 다르지 않다. 수업에서는 학습이 촉진돼야 되고 교수자의 역할은 그 촉진돼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혹시나 온라인 학기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뇌파가 이렇게 잔잔하고 조금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지금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때 침대에 누워서 들어요. 이어폰만 듣고 가끔씩 속 터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대학생들이하고 다를까 가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특히나 이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그래프는 심지어 오프라인의 수업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뇌파가 왜 이렇게 잔잔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학습은 언제 일어나는가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수가 잘 가르치면 학생은 잘 배우는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집중하고 학습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질문은 근데 학생과 상관없이 교수가 잘 가르치면 학생은 잘 배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자, 유창성하고 준비도가 다른 두 교수가 녹화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그래프에서는 이제 유창하게 강의하는 수업을 잘하는 그 교사를 어떻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그 실험을 세팅을 하면서 그 변인을 교수자의 유창성이에요. 그래서 유창한 강사와 유창하지 못한 강사. 물론 잘 가르치는 교수는 유창함 이상이겠지만 보통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겉으로 보이는 가장 큰 지표가 교수자의 그 어떤 강의 퀄리티, 전달력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같은 내용의 같은 단원이고요. 유일한 차이는 한 강의에서는 교수자가 굉장히 유창하게 강의를 하고 잘 준비된 굉장히 다양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어떤 강의 자료를 사용했고 준비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은 이제 대략 말도 어눌하면서 말로 때우는 강의, 요즘 학생들이 싫어하는 어눌한 강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진한색은요.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강의만 듣고 아, 내가 얼만큼 배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그냥 인식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예상 점수.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아, 제가 조금 슬라이드가 네. 이 첫 번째가 예상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시험 보기 전이고요. 회색으로 조금 흐린 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점수예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이 격차가 유창한 강의, 유창하지 못한 강의의 그 격차를 보시면 학생들이 예상하는 점수의 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의 그 시험의 실제 점수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위 겉으로 봤을 때 잘 가르치는 강의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강의에서 예상 점수는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실제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제 집중하고 재미있게 배운 것과 별도로 시험 때 학생들이 뭔가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는 교수자가 잘 가르치는 것만이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 절대 변이는 아니다. 그 중요한 무엇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오늘 핵심입니다. 그 학습이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한이 되니까 한자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배울 학자의 한번 어원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네, 배울 학자는 옆에 보시면, 여기가 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지붕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아이가 집에서 새끼 꼬는 걸 배우는 것인데 이 새끼 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한자에까지 나왔을까? 농경시대, 수렵시대에 보면 새끼를 꼰다는 것은 보관이나 이동이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옛날에 원시적인 그 사회에서 견고하게 끊기지 않게 이런 복잡한 새끼줄을 꼬아서 물건을 보관하고 이동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생존에 중요한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중요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을 누군가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울 내용을 주는 것이 학입니다. 배울 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근데 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과 배울 학, 익힐 습이죠. 제가 오늘 이제 평가와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라이드인데 어찌 보면요. 익힐 습자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기 밑에 날일자가 보이시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긴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네, 깃털 우라고 합니다. 딱 보면 그쵸? 날비라든지 뭐 새조라든지 날개가 있는 그 새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깃털 우가 있다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새끼 매가 날기 위해서 끝없이 날갯짓을 해서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날개를 움직여서 자기 날개 축지에 힘이 생겨야 새가 둥지를 박차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독수리고 아무리 잘나는 걸 아무리 보여줘도 처음에 나는 것을 익힌다는 것은 아기 새가 자기 몫에 그 날갯짓 하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에도 핵심이고요. 평가에도 핵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배울 학 그리고 익힐 습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같이 있을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가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소위 말하는 그 굉장히 고품질의 퀄리티 강의, 고퀄 강의, 온라인 녹화 강의 여기에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요. 무크라든지 최근에 OER이라고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도 그렇고 뭐 세계 그 유수 석학의 그 강사들, 교수님들의 강의들이 인터넷에서 넘치고 있죠. 학의 재료는 정말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특히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와 지금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걸 보면 학은 너무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습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는 문제집도 변변치 않고 그냥 자기가 노트 필기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자기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고 뭐 문제집 별거 없지만 계속 반복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 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졌는 그런 시대였는데 최근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수업의 양상을 보면 교수님들께서 파워포인트, 멋진 강의 자료, 그리고 현란한 그 강의 기법, 학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습이 생각보다 따라오지 못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아직까지 물어보면 수업 중에 잘 듣고 교수님 강의를 아직까지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듣는다는 것은 교수님의 그 학을, 그렇죠?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계신 거죠. 내용 전문가로서.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내용을 학생들이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오프라인 때 대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에 무엇을 했고,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영상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줌으로 강의하실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의 핵심은 이 학과 습이 수업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학생들이 시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주 매주의 수업에서 어떤 식의 익힘 활동을 하면서 이 습이 쌓여서 가고 있는지를 교수님들께서 관찰하시고 그 습의 활동에 어찌 보면은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업 안에서 학과 습을 같이 가시는 것이 이제 그 학습이다. 그것이 온라인 수업 평가 피드백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학과습의 밸런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학습 말씀, 교수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시대 정신이 변했죠. 아까 더 이상 새끼 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데 또 역시 한자가 나왔는데요. 아까 보시면은 아이도 그대로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새끼도 그대로 있어요. 아이가 새끼 꼬는 걸 배우는데 이때 연습을 하도록 이게 보면은 칠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때리면 큰일 나시죠. 근데 말로도 야단치지 말라고 하는데 교사의 역할, 학생들이 아까 그 학과 습을 자기 힘으로 안 하고 미루고 그것들이 이제 자꾸 등한시할 때 교수님들께서 적시에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다독여서 하게끔 푸시하는 것. 이게 교사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자, 어찌 보면 구닥다리 한자 같지만 굉장히 저는 깊은, 기본적인 굉장한 그 성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 중에 무엇을 해야 되고, 평가할 때 교수자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 학과습의 밸런스를 저희가 이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 학과습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교수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하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수님들, 중등학교의 교사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수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교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르칠까? 학인 거죠. 학의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거죠. 주제와 내용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라는 게 나옵니다. 가르칠 내용이 끝없이 있고 모든 교과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수업에 있는 내용 정말 중요하고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매주 이 교수 목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매주 매주 강의를 올리고 학생들한테 읽기 자료를 준비하고 뭔가 콘텐츠를 주시고. 근데 이제 습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교수님들께서 학만 책임지시고 습에 대해서 챙겨주시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학습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익히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한 내용이 넘치는 거죠. 그때는 아까 그 교수가 강의를 잘한다. 유창한 강의를 했을 때 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 걸로 익히고 내 걸로 충분히 만드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막상 시험 때가 되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 같이 다 이제 새롭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평가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좋은 평가를 생각하려면 저희가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요. 그 수업 안에서 학습할 내용과 연습과 피드백이 있는 상태로 수업이 설계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평가의 큐가 나옵니다. 수업 중에서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학예 컨텐츠를 주시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컨텐츠가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맥락적인 어떤 그 연습, 과제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 과제를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일단은 과제를 쌓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하게끔 시간에 맞춰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피드백이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누적돼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잘 하고 있는지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가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한 시점에서 그때 그 학습자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거를 재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이 한 학기의 과정에 걸쳐서 걔가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왔는지 이 학습이라는 것이 벼락치기 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연습과 피드백을 사실은 수업 중에 잘 배분을 하시면 아까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어떤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고민, 학생들의 민원에 대한 고민, 출석 과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여기에 그 궤적을 만들어 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어떤 평가를 준비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평가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업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평가, 공정한 평가는 이렇게 수업 중에 그 학습과 연습과 피드백이 잘 안배가 되어 있는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성실하게 참여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 반영까지 들어가는 평가가 공정하고 최근에 우리가 지향하는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네, 학습할 이제 내용을 교수자가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의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연습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교수자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제 코트에 공을 넘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넘긴 공을 학생들이 매 수업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서 치고 내가 그걸로 계속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진행되는 수업. 그래서 오늘의 그 좋은 수업은, 좋은 평가는 교수자 중심의 가르침만 있는 수업이 아니고요. 학습자의 배움과 익힘을 위한 경험.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건. 그래서 그 수업의 경험을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습이 있는 수업, 학만 있는 수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에 그 사실 중고등학교부터 평가가 변하고 있어서 아마 대학도 물론 다양하게 아까 실습도 있으시고 했지만 수행평가라는 것이 사실 요즘에 대학생들이 대학이 오기 전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건강한 수행평가는 아니고 어떤 때는 무늬만인 수행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 변화하는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까지의 수업, 교수님들이 저희가 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그 수업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정해져 있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지필고사로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수업 중에 계속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때가 되면 이게 매주는 아니고요. 과제나 시험의 형식으로 테스트하면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니어하죠. 직선적이고 이제 결과 중심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는. 한 학기 동안에 성실하게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시험에서 머리가 좋든 아니면 뭔가 감이 있어서 시험 공부를 잘했든 간에 교수님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좀 결과에 치중하는 이제, 시험이 결과 중심 평가였다면 최근에 강조하는 그 수업에서의 평가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아요. 학습 내용이 똑같이 있고 과제는 역시 똑같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연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 역할은 학생들 점수를 깎아서 누구를 100점부터 계속 네가 어디서 점수 깎이나 이렇게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
한 학기 동안 너를 잘 준비시켜서 너희들이 준비된 상태로 시험을 보고 준비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교수다. 그 얘기는 저도 시험이 있고 저도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업 중에만 하고 아이들이 습을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업 중에 저랑 같이 그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같이 연습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수업 중에. 그래서 수업 중에 같이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성찰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쯤에 이제 이 과제 시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중간에 연습이 있고 피드백이 있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저와의 연습이나 저와의 피드백이 없었으면 그냥 기존에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만 시험 보고 점수 받을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수업 중에 준비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건 제가 뒤에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학생들을 한 줄 세워서 점수로 커트라인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조금이라도 걔가 시작할 때보다는 나아진 포인트에서 시험이나 평가를 볼 수 있게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교사가 어찌 보면은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차이점은 학습자의 참여가 없이는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연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학과 습에서 습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참여하게끔. 그래서 그게 아까 좀 지루한 부분이죠. 기다리는 거. 학생들이 제가 35명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거기도 빠지는 아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사실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그 기회만 주면 알아서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참여 안 하거나 아니면 전혀 흥미가 없거나 팀 프로젝트인데 자꾸 빠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한 저희 어떤 소통 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단순히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좀 해보게끔 하고 실제로 해보게끔 시켜서 그 아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큼 알게끔 도와주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수업이 지향해야 되는 이제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아까 그 실시간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무슨 실제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작년에 그 몬테나 주립대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시험 보는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대구 한의대는 이런 건 아니었죠. 뭔가 학생들 투명 칸막이가 있고 이제 뛰어앉기를 실시하면서 정규 강의실에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거는, 네, 넘어가고요. 근데 온라인 시험이 여기는 지금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준비는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들께서 이제 주로 시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과제와 시험의 공정성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거예요.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일단 그 실시하는 학생이 학생 본인이 맞는지, 수강한 학생과 시험 보는 학생이 맞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게 맞는지 맞으시죠? 그리고 이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학교 인하대하고 성균관대가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그 마이크로 매니징, 굉장히 꼼꼼하게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갖고 왔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난 3학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어떤 자세, 어떤 그 세팅으로 시험을 보게끔 했을 때 학생들의 이제 다양한 부정행위나 어떤 기술적인 오류를 막을 수 있는지.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거를 오늘 길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좀 중요시하는 부분은 의외로
그 교수님들께서 부정행위를 걱정하실 때 온라인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학생 하나가 부정행위 하는 걸 잡아낸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이라서 학생들이 아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시스템이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지 않게끔 학생들한테 미리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먼저인 거죠, 교육적으로.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걸 잡아내겠다가 먼저가 아니고요, 온라인 시험에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교실에서 이제 있는 상황은 애들이 많이 익숙한데 지필고사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별 부담 없이 하는데, 뭔가 온라인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네, 아무튼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거나 소위 말하는 수학 시험인데 계산기 사용하면 어떡하지? 교실 같으면 내가 다 감시할 수 있는데 학생들 내가 보지 않게. 근데 만약에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나 시리에 물어봐서 바로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내고 있다면 학생들이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컨닝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시험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수업이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수업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조금, 네, 1시간 정도 되고, 약간씩 한번 스트레칭 하시면서 조금, 네,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까 시험 관련해서, 지금 대구한이 때는 이게 길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잠깐만, 교수님들 혹시 아까 다른 질문 주신 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출석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지금 Q&A. 아, 네네. 아까 Q&A를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건 제가 잠깐만요. 네. 아까 슬라이드에서 Q&A 하시는 방법은 여기 웹사이트에서 그렇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지금 아까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휴대폰으로 접속하신 분은 옆에 탭이 따로 있어서 이 Q&A라는 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질문은 아까 폴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탭을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지금 아직 답변을 질문 주신 분은 없어서 네, 여기까지 가고요. 네. 출석 기준에 대한 아까 질문하신 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제가 흥미롭게도 지금 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험을 설계에 대한 방안인데 2015년 그 논문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 시험이나 온라인 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곳이 이미 있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바로 사이버대학입니다. 사이버대학이 2000년대 초반에 한양사이버대, 뭐 고려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이렇게 사이버대학들이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전에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으로만 이제 수업을 하고 학위를 주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사이버 대학에 이제 그 공동 연구로 진행됐던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그 온라인 수업에서 출석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그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첫 번째는 일관성이고 미리
안내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학생들한테 부과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일관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불만은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항상 힘든 게 아니라 힘들게 했는데 어떤 주에는 하고 어떤 주에 교수님 체크 안 하시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과제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그 의도를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초반에 해주시면 사실 초반에 그 과제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교수님이 이제 제시하시기 전에 좀 미리 안내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 뒷부분에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건 제가 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온라인 시험 관련해서 아무튼 이제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시험 보시는 분이 계시긴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에 대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안내요. 이거는 사실 시험과 과제가 다르지 않아서 평가를 그대로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나 시험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그 어떤 방식이 학생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고 불안한 게 많죠. 저희랑 좀 달라요. 아이들이 예전부터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경험하셨던 거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하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입에 떠넣어 주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학생들하고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조정이 필요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뭐, 네,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고, 언제 볼 것이고, 과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모의 테스트라는 것이 일종의 연습인데요. 시험도 아이들한테 연습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과제 같은 경우 제가 수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전 학기에 그 샘플을 공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 맥락에서 어떤 수준으로 학생들이 어떤 그 과제들 제출했는지를 한두 개 근데 잘한 것만 보여주셔도 안 되고 못한 것만 보여주셔도 안 되고 제일 좋은 것들은 잘한 거 못한 거를 어떤 게 잘한 거다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A였고 누가 D였는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랜덤으로 약간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험이 아닌 과제 예시였고요.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도 모의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지필고사 볼 때는 100점 받았을 텐데 시험 자체가 낯설어서 뭔가 시험 그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절차를 몰라서 점수가 깎이는 아이는 없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시간 시험에서 오류 방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교수님보다는 이제 대구 한의대 학교 차원에서 인프라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다양성인데요. 찍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 주관식 논술형을 내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시험 자체를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너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시지 말고 최근에 이제 변화하는 대학의 역량평가도 그렇고요. 추세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은행이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제은행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PC방에 모여서 같은 시험 그 과목 듣는 애들이 세명이 모여서 같은 화면 공유하면서 보는데 학생마다 학번마다 나오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베낄 수 없다든지 문제는 같은데 답지가 아이마다 다르게 보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좀 시험을 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천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문항 관리는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문제 풀 같은 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사실 요거보다는 제가 뒤쪽에 다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라인 시험은 공간의 어떤 제약,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굉장히 편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확실히 오류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작정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한 명이 정말 공을 들여서 부정하게 하고 말겠다 하는 아이를 대학에서 잡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매뉴얼이 있지만 그 보이는 화면 이외에 누가 굉장히 물량 공급을 해서 그 비디오 카메라에 잡히는 화면 바깥에 또 다른 컴퓨터가 있거나 뭔가 뭐 다양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오디오 꺼놓고 시험 본다 이런 것들을 잡을 수는 사실은 완벽하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방비는 가능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시험만 보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그 뒷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오히려 대안적인 수업과 대안적인 그 평가 방식이고 그 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선정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자료도 모으고 기존에 있던 해결 방안들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저의 그 수업하는 세팅인데요. 보시면 학과 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은 아까 이제 간단하게 워드클라우드 이번에 안 나왔는데 인상적인 교수님의 다른 학교 한 분이 네, 온라인 수업은 장비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팅이 왜 나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공유하고 학생들 화면도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세컨 모니터 역할이 바로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수배 활동을 시키면서 답답하지 않게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요. 걔네들이 말을 안 하면서 뭘 하는지를 제가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아이패드는 제가 지금 필기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유하는 화면이 제가 생각하는 화면이 맞는지 항상 띄워놓으면서 체크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무튼 네 잠깐 그래서 네, 이 강의 계획서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큰 포션이라서 프로젝트 제안서가 중간고사 대신이고요. 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하고 포스터 제작하는 거. 저는 보고서를 보통 안 받아요. 근데 수업마다 다 틀리죠. 보고서가 필요한 과목도 있지만 쓸데없이 긴 보고서를 받으면 저도 읽을 때 채점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고서의 특성상 애들이 그 짜깁기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가능하면 표절할 수 없는 과제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의대는 아니지만 저희 일반 교육학과나 일반 대학들에서는 사실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아이디어를 어떤 데이터랑 같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포스터를 제작하게 해요.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한 거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기 및 동료 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개별적인 과제는 아주 조금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이라 코로나 전의 수업이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듯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더 효과적으로 수업이나 학습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역시 보시면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되는 방식도 강의보다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뭐 교수자 면담이라든지 제안서 준비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조별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보시면 출석 과제는 없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이거 오프라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수업 진행되는 방식은 아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학생들 마음껏 아이들 작업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자유롭게 이게 포스터의 예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은 이제 기말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준비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포스터 제작을 하고 발표회를 하고 저희가 교수님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네, 설명도 하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왔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인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수업 자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의 그 수업이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미리 큐를 드릴 것은 교수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이 수업의 모습에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협업하는 이 공간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프로덕이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교수님이 만나서 질문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들이 어떻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역할들이 수업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것이 자 많이들 비슷하실 텐데요. 아까 보니까 실시간 그 화상회의도 하시고 녹화 강의도 조금 쓰시고 이제 LMS는 어느 학교나 다 있고 근데 보시면 저희 학교 LMS예요. 꼭 저희랑 같지 않으셔도 기능은 같을 거죠.
LMS는 교수자의 컨텐츠, 학을 공유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시험이나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과제 제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는 좋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습을 체크하고 아이들이 조별로 모여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카톡 단톡방인데 얘는 언제 필요하냐. 지금처럼 줌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안 돼서 튕겨나갔다. 제가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비상 연락망이고 이제 어떤 그쵸? 긴급 연락망 같은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고 있는 이 공간인데 근데 이것들이 답답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얼굴은 보는데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하는 습을 체크한다는 게 아이들 얼굴을 보고 아이들한테 계속 저한테 설명해.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안 설명을 해줘.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아이들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를 위한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지금 교수님들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잘 안 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학생들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 피드백을 위해서 저희 찾는 공간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습을 하는데 저한테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 아까 제가 어떤 교수님께서 그 온라인으로 출석까지 주셨을 때 아이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애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잘 듣고 있는데 교실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됐는데 온라인에서는 왜 내가 듣고 있는 거를 자꾸 끊임없이 교수님이 뭘 써서내라, 뭐를 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이들이 이거는 좀 불편하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에서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습을 체크하기 위한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게 저의 하나 예시예요. 제가 이제 패들렛이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텐데 패들렛이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이제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네. 네, 웹사이트가 보이시죠? 학생들한테 출석했는지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서 수업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줌으로 아이들 소외의식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조별로 토론회를 넣어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 같은 걸 시키시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토론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할 활동지 같은 걸 올려줘요. 그래서 뭐 수업의 3요소 관점에서 어떤 사례를 분석하라. 그리고 나서 소회실 들어가 있으면 소회실의 장점은 그거죠. 학생들끼리 프라이빗하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교수님은 여러 팀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발표해라 이렇게 시키실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되냐면 조별로 자기네가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LMS보다 이게 훨씬 좀 편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 팀 것과 다른 팀 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LMS의 안 좋은 점은 학생들이 뭔가 올리면 교수님이 공유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걸 전체가 보지 못하는 약간 그런 폐쇄된 구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학생들한테 뭔가 습을 주는 단계고요. 또 하나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린다면 학생들한테 어떤 책을 읽고 오라고 해요. 근데 일일이 여러 명이 뭐 30명, 40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주 관련해서 패들렛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저 날짜 말씀드렸죠. 0312예요. 학생들하고 이제 루틴이 있어요. 수업을 3월 12일 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도 50분이 계시지만 교수님들한테 질문해 주세요라고 비디오로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할 수가 있고 혹은 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름 밝힐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방식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오고 나서 여기 조금 써 있는데 보시면 2주 읽기 자료가 있는 주였는데요. 이제 이게 습에 대한 거예요. 예습을 하고 제가 강의를 간단히 했지만 오늘 수업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하는데 약속을 하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원칙은 다른 학생의 질문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숙제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은 질문을 미리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예를 든 것처럼 하트를 제가 사용을 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즘 애들이 익숙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질문은 안 하는데 장문으로는 설명 안 하는데 단문 사용하고요. 누르기 좋아해요.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 숫자가 카운트가 되면 저는 그래서 숫자가 높은 걸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강의가 줄어들어요.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습하고 이제 플립러닝처럼 사용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주로 이게 제일 궁금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학생들 보면서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질문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들께도 먼저 조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패들렛을 아까 습으로 쓴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보시면 애들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프로젝트 주제를 주고 걔네들이 기말에 발표도 하고 결과물도 내는데 도대체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 패들렛이라는 공간이 제가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주제가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제가 요 위에 건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조별로 똑같아요. 이것이 2조도 있고 3조도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미팅을 하면서 여기다가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조별로 하는 건데, 출석 과제는 아니고, 저는 이거를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데, 어차피 얘네들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노트나 이런 것들을 LMS로 하거나 회의록을 따로 쓰기 귀찮으니까, 줌에서 만나서 하고,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면서 저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네가 찾은 자료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다음 회의까지 할 것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하면서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있고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닥터 지연 리가 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도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가는 것들을 이 출석과제 핵심이 그거예요. 번잡하지 않고 저한테 보여주려고 쓸데없는 거를 아이들이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수업과 관련돼서 주어진 내용을 익힘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학생들끼리 뭐 쓰고 제안서 때 보면은 구두 발표 같은 것도 이렇게 오고 면담 리스트도 있고 저도 또 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면 저는 여기에다 답변을 해주는데 이거를 제가 따로따로 이메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복잡해요. 한글로 또 해석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한글 이제 해서도 캡처해서 사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나 아이들 소통하는 방식이 프로젝트를 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세요. 아니 이지영 교수님은 강의를 안 하세요? 강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대신에 저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봐주고 있고 이 과정을 제가 이제 그 촉진자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진행을 쭉 하고 또 여기도 이제 회의록 하면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 격려하는 커멘트를 달아주기도 하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려 10조가 진행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강의를 많이 줄인 대신에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을 주고 조별로 아이들과 저와 미팅을 하면서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 습의 공간이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답답함을 느끼고 조별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넷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고 있는데
제가 패들렛을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지금 큰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과제나 시험을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사실 프로젝트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패들렛을 통해서 좀 마인드맵처럼 로드맵을 이렇게 미리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주로 어떤 과제가 어떻게 주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별 패들렛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협업을 하게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학기 초에 미리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주된 과제는 프로젝트의 제안서 작성이다. 그리고 제안서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지금 저기 파워포인트를 넘겼네요. 네, 웹사이트가 아니라서.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안에 하나하나가 다 그 제안서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네. 지금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제안서 제출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이제 교수자 면담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최종 과제인 제안서 제출하고 구두 발표하는 것도 동료 평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그 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초반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그 조별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이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제를 이제 이렇게 주고 피드백을 주려면 교수님의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잠깐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사이트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학과 습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유일한 방법은 학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강의를 결국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짧은 강의,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 녹화하시는 대신에 저는 강의를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냥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5분 미만으로 짧게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구조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그 제안서에서 제가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했던 난리지 갭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네, 보시면 아이패드 가지고 제가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네, 쓰면서 어떤 강의 주제와 노트 만들면서 관련돼서 지금 녹화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학생들하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그 조별로 프로젝트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강의를 하지 않지만 모든 조가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5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주로 그럴 때 이렇게 짧은 강의를 이런 플립그리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10분 미만의 강의 영상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그 녹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짧은 강의로 힘을 빼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몇 개만 만들어 놓고 주된 저의 잡은 학생들한테 그 습을 위한 과제, 특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생들이 역량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어떤 그 과제를 하게끔 그거를 설계하고 조별로 하는 그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 과정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설명했을 때 교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교수님들이 면대면도 설명을 이렇게
또 바로 또박또박 해주시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일 때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이 혹시 LMS상에서 그냥 어떤 문구로 언제까지 뭐 제출해라 이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 플립그리드 가지고 제가 이제 쓰는 건데 과제에 대한 설명도 학생들이 가끔씩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줄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안서 구두 발표에 대해서 제가 과제에 대한 설명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제가 예시를 들어줘요. 네, 지금 보시면 구두 발표 때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 의도라든지 이 과제 발표한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파일을 올릴 때 어떤 순서로 하라고까지 하는데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쭉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쪽은 매너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제 올리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과제는 제가 올려줍니다. 네, 안내한 것처럼 이번 학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저희가 만나서 조별 프로젝트 제안서 구두 발표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비디오로 올린 것처럼 간략하게 조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 논의를 해서 맡은 분량만큼 개별 네, 지금 보시면 이 발표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수업에서 그 학생들과 약간 그 최대한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플립그리드는 제가 과제를 설명하는 때도 쓰고 나중에 보시면 학생들이 또 여기 이렇게 녹화한 것들을 올려서 최종 발표회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그 구두 발표, 중간고사 대체로 해서 학생들이 제안서를 발표했던 장면이에요.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아까 제가 올려드린 비디오처럼 하나하나 이 안에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조별로 제가 발표 순서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여기 또 학생들이 이거는 다 클릭하면 비디오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공유할 자료가 조금 많은데, 네, 잠깐만요. 최종 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그 최종 발표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발표의 진행 순서도 교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정말 좋은 점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한 조당 보통 20분 시간을 주는데 실시간으로 20분 발표하는 것보다 사전에 녹화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훨씬 알차게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클릭하면 학생들의 그 영상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뜨게 앞선 되거든요.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파악한 짝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라진 짝을 찾아요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할 2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점은 사전에 녹화한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2조의 발표를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동안 그 2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발표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그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커멘트를 나누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또 답변도 서로 줍니다. 이렇게 좋은 점은 이지 학생은 사실은 지금 발표가 진행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녹화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발표도 실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쪽에 루브릭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다시 넘어가면 네. 그래서 오늘 그 보여드렸던 이 수업들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활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을 중심으로 강의만 한다가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수업 자체가 원래 역량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특별히 녹화 컨텐츠를 올리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 설계에서 중심을 뒀던 부분들은 그 학생들의 그 조별 활동, 프로젝트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그것이 수업 핵심이 된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학기 초에 일관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를 했고, 최대한 온라인이지만 이 부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디오를 활용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학생들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들을 녹화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저도 핵심인 거죠.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시험이나 출석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에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조금 낯서셔도 약간 몇 가지만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학생들한테 출석 과제를 뭐 보고서로 내라 이런 그 과제가 아니고 수업 들은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내라라고 이제 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공짜 프리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한 것들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교수님들이 과제로 채점하시기가 용이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학생들의 민원은 주로 거기서 나와요. 학생들의 그 과제 부담, 수업 부담, 또 교수자 채점 부담 이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나온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그 위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아예 성적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교수자 역할은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떤 평가로 감점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런 과정들에서 좀 격려해주고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 보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특히 보고서나 그 글쓰기가 많은 과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뒤쪽에 그 양식까지 자료가 다 있거든요.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 보증서라는 것인데 핵심은 학생들이 자필로 써야 돼요. 컷앤 페이스트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이 과제를 주실 때 그냥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학과 습의 의미를 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과제를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 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부분들을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기대되는 학업 윤리의 수준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명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 그리고 저의 추천은 시험이나 어떤 표절할 수 있는 과제 대신에 가능하면 이렇게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과제들을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프로젝트가 아닌 수업을 제가 추천드리는 또 좋은 툴이 있어요. 마인드맵이에요. 저는 기말 보고서 대신에 제가 포스터를 받는다고 했는데 포스터는 아이들이 표절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요점만 걔네들의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가지고 좀 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인드맵도 어떤 거냐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2페이지로 요약해라. 이러면은 알라딘이나 그 예스24 켜보시면 모든 책에 대해서 그 아주 상세하게 요약한 서머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글고 오기가 너무 좋아요. 표절해도 교수님이 일일이 다 못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줄글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핵심 개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게끔 또 느낀 부분들은 성찰 형식으로 예시를 줘요. 마인드맵에 어떤 내용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주면 옆에 이렇게 애들이 LMS에 이렇게 쭉 올리거든요. 그리고 채점에 관련해서 좋은 팁 하나 드리면 아이들이면 50명, 70명인데 마인드맵 이렇게 매주 작성하는 것을 누구는 5점, 누구는 4점 그러시지 마시고 다 5점 주세요. 저는 습의 과제는 점수를 굳이 안 따져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루틴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보시면 댓글을 제가 박하게 줍니다. 아까 프로젝트는 다 일일이 달아주는데 이런 개별 과제는 제가 보기는 다 보는데 여기 댓글 단 거는 특별히 잘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 제가 댓글을 단 것만 조회수가 높은 거 보이시나요? 애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가 보고 있다. 그리고 잘하는 애들, 너네들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시고 근데 가끔 뭐 못하거나 아예 성의 없이 안 낸 애나 이런 애들이 저는 또 점잖게 달아요. 거기다가 지금 누구누구 학생 아직 마인드맵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건지 기대됩니다.
점잖게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정도로는 내가 완성된 걸 치지 않는다. 점수로가 아니라 약간 그런 식의 한두 마디의 피드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참여하는 것을 조금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습외 익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익힘의 중요한 것은 채점하기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새롭게 제시되는 그 뭐 녹화하신 강의라든지 읽기 자료들이 있을 때 학생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구조화해서 익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근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게 좋다는 거죠.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과제 자체는 심플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익힘 노트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듯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패들렛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조별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항상 이 화면을 옆에 켜놓고 아이들 얼굴은 줌의 갤러리 뷰를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얘네들이 정말 잠잠하게 자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너네들이 나한테 말로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올려라.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부지런하게 백조가 왜 포수 밑에서 열심히 그 날갯짓을 하고 있듯이, 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조용하지만 역시 말은 없지만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체크가 되는 수업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 가지고 조별 활동이나, 그리고 저는 샘플도 넉넉하게 공유하는 편인 게 보시면은 주제가 다 매학기 달라요. 제가 샘플을 공유하는 의미는 너네들이 이걸 공유했으니 이거보다는 최소한 높은 수준으로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학생들은 또 이전 학기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아까 그 좀 많은 아이디어나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다양하게 아무튼 조별 활동과 그 스배 활동 같이 체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평가와 피드백의 핵심은 조금 그 학생들한테 일일이 그 면대면의 소통으로 언어적으로 뭔가를 체크하고 확인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수업의 구조 안에서 학생들이 그 교수님께서 주시는 단계적인 활동들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록들이 남고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다 다각적으로 평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수업. 다각적인 자료 수집이 훨씬 용이한 것이 온라인 수업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라인 환경이 교실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쓸 수 있었고,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교실 수업 하시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 패들렛 같은 것도 다 그 핸드폰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중요한 것이 그 평가에서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은데 교수님은 한 분이고 이렇게 다양한 과제들을 어떻게 채점하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루브릭이라는 것은 교수님이 이거는 그 시험 대신에 모든 과제에 쓸 수 있어요. 애들이 토론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실험 보고서를 냈다든지 했을 때 그 교수님이 평가 기준을 이렇게 옆에다가 미리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과제를 내면 나는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의 그 점수의 의미, 5점 중에서 5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5점 중에서 3점을 받는다는 것. 이 부분은 미리 설명이 이렇게 써 있는 상태로 학생들한테 그 안내가 나가고요. 저는 클릭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학교들 사용하고 있는 LMS에서 루브릭 그 요즘에 거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브릭은 교수님은 초반에 만들 때는 물론 이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계획을 굉장히 상세하게 세우셔야 되지만 한 번만 준비하시면 학생이 한 20명만 넘어가도 훨씬 남는 장사예요. 이거 이제 같은 수업으로 같은 과제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체크하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과제가 어떤 점수,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역시 민원 해소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루브릭에 대한 예시였고요. 그래서 루브릭의 핵심은 교수자한테도 계속 내가 평가한다고 아이들한테 약속한 그 기준대로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일관성을 지키게끔 강제하는 의미도 있고, 과제 채점 과정을 설명해주는 의미도 있고, 평가의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개별 학습자한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평가 방식이죠.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 평가 중에서 또 조별 협업 과제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데요. 저는 그 혹시라도 프로젝트나 동료 평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동료가 아니라 자기 및 동료 평가를 좀 제가 강조를 해요. 아이들이 사실 이제 마찬가지로 좀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자기를 평가한 그 기준으로 다른 학생을 똑같이 평가하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씩 아유 내가 나를 뭐하러 평가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수님 빼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괜히 더 엄격하거나 아니면 더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반드시 이제 그 자기 및 동료 평가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프로젝트 수업만 쭉 진행을 하면서 약간 진화한 형태예요. 보시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도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주는 거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일 때 이거를 우리가 매우 만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보통이라는 것이 되게 높은 거죠. 나한테 주어진 거를 최소한으로 한 경우가 보통인데 거기에서 조금씩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매우 만족이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까지 해요. 이 동료 평가를 했을 때 본인한테 준 평가의 근거를 쓰되 여기 쓴 내용들을 공개냐 비공개냐. 가끔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 내용은 교수님한테는 말하고 싶지만 동료 학생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의 그 맥락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이제 1차와 2차로 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마지막에 징벌하듯이 그냥 결과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한번 일을 해보고 중간 단계에서 그 팀원에 대해서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줘서 한번 그 학생이 다시 수행을 재수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적인 그 과제와 시험을 보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 우리가 수업에서 대학 수업에서 키워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협력적인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말로만 하는 그 역량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요. 다양한 수업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일단 네, 조금 제가 시간이 약속드린 것보다 약간 늦어져서 질문 기회를 받기 위해서 조금 여기까지 일단 네, 말씀을 드렸고요.